안녕하세요. 날씨아재 방송TV입니다. 이번에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는 때 어려움을 당하니 더욱 황망할 것 같네요. 사망자들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현재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흰남노는 블라디보스톡 멀리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도를 보시면은 저 멀리 위도 20도 밑에 서태평양상에서 또 다른 태풍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쯤이면 태풍 발생으로 일단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걱정입니다. 내일인 8일부터는 추석 귀성이 시작됩니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또 추석인 10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다만 10일 오후부터는 높은 구름이 좀 다소 들어옵니다. 그렇더라도 추석 대보름은 구름 사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일에는 제주와 남해안 쪽은 남쪽 저기압 영향으로 흐려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높은 구름만 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규경일이죠. 12일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제주지방 그리고 남해안 지방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9일과 10일은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10일 오후에는 높은 구름 사이로 대보름 맞이는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흐립니다. 12일은 중부지방은 구름 다소 많지만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추석 성명하시는 분들은 귀경을 좀 서둘러서 11일에 떠나시길 권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낮 기온은 평년보다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아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태풍 소식 알려드립니다. 14호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많은 모델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수치 모델에서는 14호 태풍이 북상하다가 상해 인근 해상에서 약화가 되고요. 그 뒤에서 따라오는, 그러니까 후면의 15호 태풍이 한반도로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기도는 15일 일기도인데요. 이 태풍은 17일에 이번에 통과한 흰남노의 경로와 비슷하게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유럽 중기청의 예상을 보시죠. 15일 새벽이면 제주 인근까지 북상을 하고요.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다가 16일에 북한의 황해도로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네요. 미국의 GFS 모델을 보시죠. 미국의 GFS 모델은 13일에 상해 동쪽 해상을 거쳐서 그대로 서해상을 북상을 해서 14일에 산동반도 부근에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델의 경로로 이동해도 우리나라에는 다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가 큰 모델은 시간은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한국 경수치 모델이고요. 유럽 중기예보청의 예측대로 서해안 지역으로 가다가 북한 쪽으로 상륙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서해안 쪽으로는 바람 피해가 매우 큰 그런 패턴입니다. 수도권 지역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GFS 모델 경로로 이동을 하면 피해는 가장 적지만 서해안 지역으로는 바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동쪽으로 버티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티베트 고기압이 있어서 한반도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면 가장 피해가 적은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약간 위로가 되는 것은 흰남노 때보다는 태풍이 발생하고 이동하는 바다의 해수 온도가 약 1도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흰남노만큼 발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어려움은 같이 나누면 아픔이 덜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태풍 피해맨들에게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